제가 오늘 강의할 건 이제 거순요법인데 혹시 거순요법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전에 거순요법을 한글판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1년간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후배 환자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치료 경험담을 말씀해 주신다고 어려운 자리 마련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그 짧은 저희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거순 치료한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그 2013년도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도암 일기를 편성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복강경 수술이고 퇴원도 빨리 하고 그래서 저는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2013년도에 수술을 받았어요. 1월 달에. 근데 2014년도 3월 달에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들을 수 있는 아주 제일 무서운 소리를 듣고 제가 선생님한테 그럼 제가 살 수 없다는 거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아있는 시간은 각각 사람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증상이 일단 시작되면은 남은 시간은 아주 짧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치료 방법은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항암 치료를 받겠느냐고 말씀하셔서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4개월 정도 생명이 연장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연장되는 거라면은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도 처음에는 강력하게 항암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제가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와서 뭐 충격받고 놀라고 두려운 거는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을 그런 것들이었고요. 이제 제가 돌아와서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 책도 많이 읽어두고 재발에 대비 혹시나 하는 재발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해둔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재발 판정을 받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국민 끝에 결국은 다 포기하고 그냥 저는 마음 편하게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주변 정리도 하고 뭐 집에 그 어질러져 있는 옷장 정리도 하고 또 뭐 돈 갚을 것도 생각해서 다 이렇게 갚아야지 하고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서 저는 아직 암 증상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아주 자잘한 몸이 나빠질 때는 조그만 아주 사인들은 있었지만 제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게 아직 이렇게 건강한데 그리고 남들이 아무도 환자인지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아파야지 죽는 건지 그것도 두려웠어요. 저한테는 아직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아이들한테 이렇게 엄마가 많이 고통스럽지 않은 걸 보고 떠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시간을 힘들게 보내느니 한번 치료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이제 남편하고 저 이웃에 있는 병원들을 다녀봤어요. 제가 방배동에 사는데 그 인근에는 그 암 전문 치료 병원이 꽤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군데 가서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약을 써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한 달이 지나니까 갑자기 체중이 제가 50kg였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1kg씩 감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한 달 지났는데 4kg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부터 입맛이 없어지고 이제 암 증상이 생기려고 그러는지 본격적으로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려면 성경책 넣은 가벼운 가방만 들어도 어깨가 살짝 결리고 저는 그 어깨 결리는 거를 예사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몸이 나빠지고 혈색이 얼굴이 회색빛이 돌고 또 약간 초록색빛. 그래서 멀리서 거울을 보면 얼굴이 색이 왜 저렇지 그런 무서운 얼굴색이 돌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의원 그 암 전문 한의원에서 그 돈을 고가를 주고 약을 먹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체중이 빠지는 거하고 함께 제가 암 수치가 한 40 정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재발 판정을 받고도. 근데 그게 갑자기 67로 치솟았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는구나 하고 그 한약도 끊고 이제 그 병원을 한 몇 군데만 다녀보자 해서 제가 그 좋은 세상 재활의원 그 이영석 원장님이 계신 그 병원을 이제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혹시 거슴요법에 대해서 아느냐고 그래서 제가 처음 듣는다고 그랬더니 그 사무실에 책이 있으니까 하나 사가지고 가보라고 2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책을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거슴요법으로 치료된 그 수기 책을 읽기 쉽다 그러길래 그걸 한 권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 책 내용이 그 유기농 주스 하루에 13잔, 그러니까 녹즙을 포함한 당근 주스 13잔, 그리고 뭐 스프, 특별히 조제한 그 몸에 좋은 스프, 뭐 또 커피 간장, 하루에 커피 간장 5번, 4시간마다 한 번씩 그런 치료법이 소개되고 그 사람이 자기가 암 말기암이었는데 치료된 과정을 써놓은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치료법을 봤을 때 그게 왠지 굉장히 신뢰가 갔어요. 그러니까 유기농 생주스를 그렇게 많이 다량으로 먹는 게 왠지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희망을 걸 치료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슴병원, 제한병원에 가서 그 선생님하고 간호사님들의 도움으로 그 전체를 이제 알아가지고 거슴요법 치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게 작년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제가 거슴요법을 한 3일 정도 했는데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혹시 희망이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어떤 게 뭐 시작되지는 않았는데 뭔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전조 몸이 하여튼 좀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그 치료법을 한 2주 정도 했을 때 2주 정도 하니까 몸에 변화가 왔어요. 그거는 뭐 딱히 어떤 거라고는 말할 수 없었는데 그 몸에 뭔가 힘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뭔가 하여튼 몸이 변하고 있다. 뭔가 몸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2주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치료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같이 이렇게 생명이 경각에 달리지 않았으면 아마 그게 하기 어려웠을 거고 또 그러기 전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이 치료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결코 하기 어려운 누가 만약에 권해서 하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시간마다 주스가 한 잔씩 먹어야 되고요. 주스를 한 잔씩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커피 간장을 4시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 또 식사를 아침에는 오트밀죽, 점심 저녁은 그 히포크라테스 수프라고 그 수프를 그거를 끓여서 먹어야 되고 그 노동량도 엄청나지만 아무것도 다른 거는 생각하거나 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그런 일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걸 너무 기꺼이 하기로 마음을 먹고 효과가 있는 거하고 동시에 이제 더 그 신뢰가 갔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이제 그렇게 보름 정도, 2주 정도 지났을 때 확실한 느낌이 있었고 그 뒤로 이제 늘 이게 확신하다 이런 일반되게 그런 생각으로 치료를 한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신뢰를 했지만
막 몸에 명현현상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때는 쇠약한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의심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서도 절대로 이 치료법을 나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꾸준히 했어요. 그랬는데 한 이제 2, 3개월 지나면서 이제 저는 크게는 하여튼 치료가 되고 있다 이런 확신이 왔거든요. 몸의 변화. 큰 거는 없었어요. 큰 변화는 없었는데 뭐 입맛이 갑자기 돌아오고 제가 한 번도 배가 안 고팠거든요. 몸이 나빠지고 나서는 식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거 한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 막 허기 가지고 배가 고픈 느낌이 들고 또 얼굴색이 한 그 뒤로 조금씩 좋아지고 뭐 그런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가 계속해서 하고 몸이 하여튼 생기가 도는 거는 확실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꾸준히 했는데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 이게 8월 달쯤이에요. 8월 거의 말쯤 됐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46kg, 7kg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체중을 재보니까 체중이 한 2kg 정도 불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그게 유일한 저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었어요. 뭐 저 같은 그런 거의 말기암 환자가 그 체중이 느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느는 게 그게 유일한 그 어떤 그 볼 수 있는 증거였고요. 그래서 그 4개월 이제 지나고 났을 때 이제 거슴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커피를 많이 쓰니까 그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커피 관장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게 흡수가 돼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갔더니 선생님께서 거기 그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저는 뭐 이제 저같이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뭐 시한부에 있던 사람은 다른 요소로 인해서 다시 그런 절망이나 불안에 빠지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 거센 치료 하나만 믿고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제가 어떤 검사를 받아서 결과가 안 좋으면은 저는 그때 마음이 흔들리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받지 않겠다고 하고 저는 그 수면제만 처방해서 계속해서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자는데 가슴이 많이 뛰고 이래서 이제 남편이 그게 피가 부족하면 그럴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다시 제한병원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겠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 전체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때는 조금 용기가 나서 그럼 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전체적인 거를 다 암 수치 검사, 그러니까 종양 표지자 검사 있죠. 그거를 받고 다른 검사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저는 정말 그 결과가 너무 궁금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3일인가 지나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오라고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거기 직원분들이랑 다 저가 가니까 굉장히 막 얼굴들이 다 환하고 막 엄청 반겨주시고 막 이렇게 그 환영하는 얼굴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을 만나뵀더니 선생님께서 제 종양 수치가 그 정상에 있는 게 떨어졌다고 정상 수치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가 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너무 뭐 기뻤던 거는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전부터도 이 치료가 내가 이걸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치료로 그 수치로 확인하니까 더 기뻤죠. 그래서 이제 그 제한병원에서 도와주시는 그 여러 가지 조언을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서 제 정상 체중 한 52kg 좀 더 나가는데 그 정상 체중 그걸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치료 과정에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 책을 보면 거기 여러 가지 명현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치료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화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책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겪었고요. 또 그 녹즙이 막 계속해서 이제 1시간씩 처음에는 그게 너무 노동량이 많고 많은 재료를 씻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아줌마를 이제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줌마가 한 석 달 정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제 혼자 힘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가족들이 돌아오면 뭐 재료도 씻어주고 조금씩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혼자 했어요. 그 뒤로는 쭉. 그랬는데 이 치료 힘든 거는 노동력이 너무 이제 힘든다는 거하고 또 때때로 명현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주스를 막 계속 먹다 보면 느끼한 느낌이 나고 그러니까 녹즙을 먹으면 막 구토가 나오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커피 한 잔을 하면 또 개운하게 사라지고 또 어느 때는 너무 기운이 없고 쇠약해지는 그것도 다 명현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다가 죽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너무 기운이 없고 힘들고 또 감기 증상 몸살 비슷하게 이게 오래 갈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는 이게 치료법이 이거는 명현현상이 아니라 내가 이거 치료를 잘못 받고 있어서 이거는 몸이 다시 나빠지는구나. 이게 다시 나빠져서 뭐라 그러나 죽어가느라고 이렇게 힘이 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명현현상도 지나고 한 이제 8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몸이 이제 순조롭게 건강도 회복이 되고 체력도 많이 회복이 돼서 지금 열심히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 치료가 노동력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지만 또 사회하고 이렇게 단절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일정이 빽빽한 거를 소화하다 보면은 외출하는 게 힘들고 다른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집에서만 지내야 돼요. 그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장점의 하나는 그렇게 막 집에만 몇 날 며칠이고 있어야 되는데 커피 한 잔을 하고 이 주스를 먹으면 몸이 굉장히 쾌적해져요. 그래서 심신이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잘 극복하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치료 얘기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